직접 줄 타고 올라갔다 내려와야 한다 해서 자이로드롭이라고 불렸던 이 놀이기구를 본 적 있나요? 문 열자마자 전국 엄빠들 바짝 긴장하게 했던 이 레고랜드가 이번엔 우리 경제를 통째로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비단 경제만이 아니에요. 이 알록달록 레고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거든요. 웰컴 투 지니어스! 안녕하세요. 전 지니입니다. 이렇게까지 일이 좀 크게 번지고 여러 가지 금융 불안이 좀 초래된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죠. 레고랜드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 경제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 문제예요. 이 레고 블럭 내구성이 좋고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이 석유로 만든 ABS라는 플라스틱이에요. 이 ABS? 환경 호르몬 배출이 비교적 적고 컴퓨터, 자동차 만들 때 쓰일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고로 쌓아 올린 축구장 39개 크기의 플라스틱 제곱, 레고랜드에서 나올 수 있는 폐기물 문제도 한 번쯤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들 어렸을 때 한 번쯤 레고 밟아서 눈물 찔끔한 적 있죠. 이 레고 블럭이 너무 조금해서 아이들이 갖고 놀다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열의 9은 생활 쓰레기랑 매립되거나 바다로 흘러가기가 쉽대요. 공교롭게 이 레고랜드 춘천 의암호라는 호수 위 섬에 지어졌다는 사실. 태양학으로 유명한 영국 플리머스 연구팀은 바다에 흘러들어온 레고 조각들이 짧게는 100년, 길게는 1300년 동안 떠다닐 거라고 예측했는데 이거 보통 끈질긴 게 아니죠. 땅에 묻혀도 오래 걸리는 건 마찬가지. 썩는 데만 무려 500년이 걸리거든요. 실제로 영국 코널 해변은 멀쩡한 레고 조각들이 종종 떠밀려 오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었죠. 1997년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가던 독일 화물선 하나가 이 해변을 지나갔어요. 근데 마침 이 배가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큰 파도를 만난 거예요. 문제는 이 배에 레고가 왕창 실려 있었다는 거죠. 파도를 만나 배가 휘청했고 무려 500만 개 레고가 바닷속으로 와르르 쏟아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레고가 단순히 바닷속만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세요? No. 미세 플라스틱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죠. 이 플라스틱 장난감에서 아주 천천히 조그만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그럼 다시 생선을 먹는 인간 뱃속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일주일에 먹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5g인데 이게 신용카드 한 장 무게랑 같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니까 레고 장난감은 재활용 안 하면 결국 쓰레기인 건데 이 장난감 쓰레기 문제, 레고랜드 그리고 레고라는 회사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요즘 장난감 리뷰하는 키즈 유튜버들도 인기 진짜 많잖아요. 실제로 작년 한 해 전 세계 장난감 시장이 아주 빠르게 성장했는데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8.5%나 커졌대요. 그러다 보니 레고 말고도 버려질 장난감들이 더 많아졌죠. 그러면 잘 분리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플라스틱 장난감이 환경오염하면 꼭 언급되는 페트병보다 재활용하기 어렵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일단 장난감 하나에도 플라스틱, 나사, 코팅지 등등 서로 다른 재질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만 분리해서 버리고 재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레고처럼 완전히 플라스틱으로만 만들어졌다 해도 이게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장난감 모양과 색이 제각각인데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은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설령 열심히 모아가지고 버린다 해도 재활용 업체가 그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하나를 따로 분리하기도 어렵고 장난감만 따로 재활용하는 것도 적고요. 여러분, 혹시 영화 토이스토리에서 장난감들이 쓰레기 소각장까지 갔다가 겨우겨우 탈출하는 장면 기억하세요? 현실에서는 주인에게 버려진 장난감 자동차나 인형들 쓰레기 봉투에 들어간 다음에 불에 타거나 땅에 묻히는 거죠. 실제로 매년 전 세계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30%가 장난감인데 이게 무려 240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 중 90% 이상은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고요. 그리고 혹시 장난감 사고 나서 이거 포장지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상자에, 비닐에, 스티로폼에, 종이까지. 이 장난감 하나 사면 정작 장난감 부피보다 쓰레기가 더 클 때도 있잖아요. 원래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포장할 때 빈 공간 비율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과자류 포장할 때 빈 공간이 20% 이하, 의류는 10% 이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다면 장난감은 포장할 때 빈 공간이 35% 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이 질소 과자보다 포장 규제가 느슨하다는 얘기죠. 특히 장난감은 포장이 크면 클수록 눈에 잘 띄기 때문인지 인지도 높은 업체들도 크게 포장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그래야 잘 팔리니까. 장난감 업체들도 이런 지적들을 모르진 않아요. 나름 대책도 세우고 있긴 하죠. 다들 맥도날드에서 장난감 받으려고 해피밀 사 먹은 적 없으세요? 햄버거 사 먹으면 미니언즈 같은 캐릭터 장난감을 선물로 줘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인기가 참 많은데 3년 전 영국 초등학생들이 이 해피밀 장난감을 없애달라고 국제 청원을 한 거예요. 결국 맥도날드는 이 장난감들을 2025년까지 옥수수와 같은 원료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바꾸겠다고 했죠.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마텔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바비까지 선보였고 2030년까지 장난감과 포장지를 100% 재활용, 친환경 소재로 만들겠다고도 했고요. 오래돼서 안 쓰는 인형은 돌려받아서 재활용하겠다고도 했죠. 자자, 그리고 우리 처음에 레고랜드 때문에 이 얘기 시작했잖아요. 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장난감의 왕 레고도 플라스틱이랑 포장 비닐 줄이라는 비판 엄청 받았거든요. We want to be a responsible user of plastic. We understand the concern that both children and adults have of plastic out there in the world, and certainly plastic in landfill or in the environment. 그래서 레고가 내놓은 대책은 뭐냐 하면 2025년까지 포장의 비닐 사용을 완전 중단, 2030년까지 장난감을 지속 가능한 소재로 바꾸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쓴 페트병을 원료로 레고 블럭을 만들었어요. 원래 레고 블럭이랑 꽤 비슷하죠? 1리터 페트병으로 이 레고 블럭 1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대요. 사탕수수 추출물로 만든 플라스틱 장난감도 내놨는데 다만 사탕수수 원료가 사용되는 건 아직 전체 제품의 2%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는 점. 여전히 전체 레고 제품의 80%는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이고요. 아니 다들 목표는 거창하긴 한데 뭐 진짜 재생원료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긴요.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장난감 소비를 줄이려고 나눠 쓰고 바꿔 쓰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거는 재활용도 잘 안 되고 하니까는 이런 데 갖다 드리면은 새로운 아이들이 또 새로운 장난감을 쓸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취지 같습니다. 각 지자체가 만든 장난감 도서관에선 장난감을 빌려 쓸 수 있고요. 또 고장났다고 애착 장난감을 버리지 않으셔도 돼요. 고장난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장난감 병원도 등장했거든요. 그치만 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장난감 팔아 돈 버는 회사들 책임을 피하기 어렵죠. 당장 생산을 줄이기 어렵다면 단순히 재생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걸 넘어서 버려지는 장난감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재활용할지, 포장은 어떻게 간소화할지 머리 꽁꽁 싸매고 다들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장난감 아이들과 마니아에겐 무척 소중한 보물이기도 해요. 가격도 하나에 몇만 원씩 하죠. 하지만 조금 망가지거나 흥미를 잃으면 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소중했던 만큼 이별도 아름답게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를 휘청하게 만든 레고랜드 사태도 빠르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쥐니였습니다.